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에 이어서 항산화력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면서 또 강력한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 알파리포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알파리포산은 경구제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통 기능약하는 병원에서는 수액제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셨을 때 그것들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비타민C나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병합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그걸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생각하셔야 될 게 항산화제 하면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코큐텐도 있고 비타민 E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좀 더 알아듣기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활성산소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전달해 주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산화가 돼 버리죠. 자기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이게 바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자기가 산화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불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본인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죠. 서로 간에 항산화제들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산화되고 나면은 산화된 비타민C를 쓸모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환원시켜서 또다시 비타민C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몸에서는 조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글루타치온도 영향을 주지만 대표적으로 알파리포산이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알파리포산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크겠죠. 비타민C를 한 1g을 드셨다고 쳤을 때 알파리포산이 충분한 상태에서 비타민C를 넣었을 때는 그게 또다시 재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 비해서 산화된 비타민C를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보조적인 항산화제들이 부족할 때는 아무리 비타민C를 많이 넣어주더라도 그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알파리포산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리포산의 기능은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과 같이 활성산소들의 그 불안정한 상태를 환원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항산화제인 코큐텐이라든지 비타민C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항산화제들을 잘 돌릴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자체가 자기는 전자를 전달해 준 다음에 산화가 돼버리면 산화된 비타민C를 다시 환원시켜 줄 때 알파리포산이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중금속 킬레이트 하는 역할을 역시 알파리포산이 하게 됩니다. 수온이라든지 카드미움 뭐 이런 여러가지 중금속들을 체외로 배출할 때도 그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염증 반응이 심할 때는 이 알파리포산을 좀 충분히 넣어줬을 때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글루코스하고 리피드, 즉 당과 지방의 메타볼리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높여줘서 당이 잘 대사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방질 대사를 도와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알파리포산이 갖고 있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쌓여있는 활성산소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실험을 같이 진행할 건데요. 이런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인체 내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비트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 인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따라서 요구량이 달라진다는 개념을 한번 숙지하고자 해서 오늘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의 항산화력을 이제 볼 건데요. 일단 제가 미리 좀 요거들을 타놨습니다. 양쪽에다 2.5cc 정도, 물 200에 요오드 2.5cc 정도를 미리 타놨고요. 여기에 이제 항산화제를 떨어뜨릴 건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를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요. 단 3방울 정도만 떨어뜨릴 거예요. 단 3방울에도 요오드 2.5cc가 약간 오버해서 들어갔나봐요. 그럼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사라지겠죠?
네 방울. 이제 완전히 환원시켰죠. 요거들을. 이쪽에는 글루타치온을 0.5cc 정도만 넣을 거예요. 글루타치온 0.5cc 정도는 이제 이거를 충분히 환원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범하게 매일 들어오는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의 양이라고 계산하시면은 매일 이 정도만 들어오면은 매일 깨끗한 이렇게 상태를 유지하겠죠. 근데 가정을 했을 때 감기가 왔다? 그럼 이제 감기가 오면은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죠. 그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그러면 아까 넣었던 비타민C 4방울로는 도저히 이제 환원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 상태는 똑같은 양의 항산화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2g씩 드신다고 할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3g, 5g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고 용량인 기본적인 9에서 12g 사이를 먹고 있는 이유가 충분하게 그 정도면은 웬만큼은 다 해결한다고 보는 거죠.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더 넣으면은 이제 색깔이 산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면은 얘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노래지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좀 더 먹으면 되죠. 그럼 한 방울만 더 넣어 볼까요? 한 방울 더 먹었다고 칠게요. 조금 더 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라지죠.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넣어주면은 역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받는 산화 스트레스만큼을 해결하기 위한 항산화제가 더 필요하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문 중에서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만큼 우문인지 아시겠죠? 충분하게 본인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양만큼을 드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개인이 느껴보겠죠. 충분하게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필요하실 건데 맨날 요만큼 먹으면서 병원에 와서는 원장님 말한 대로 비타민 먹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충분한 양이 안 들어갔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드시는 여러가지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항산화제들을 저는 좀 골고루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골고루 드실 때 우리 몸에서 여러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알파리포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알파리포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여러가지 항산화제들, 글루타치온, 비타민C, 코엔자임 Q10, 비타민 E,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다 영향을 주는 게 그 센터에 알파리포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리포산도 충분하게 내 몸에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기능의학 하는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 알파리포산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굳이 요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 경구제로도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필요하시면은 조금씩 넣어주는 것도 수용성 비타민만 넣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넣어줬을 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